여름 휴가 시즌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또 준비하실 텐데요. 해외여행 가보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쓸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가 복제돼서 사용되거나 ATM 기기에서 사용한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지에서 렌터카도 이제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여행 중 렌터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실 이제 바캉스 시즌이다 네. 보니까 해외여행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신용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게 금강원에서 이제 자료 통계를 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3년 합산입니다. 8개 신용카드사를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해외 부정 사용 민원 건수와 금액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건수 같은 경우는 매 분기 높아지는데 그중에서 3분기부터가 급속도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16,000건 정도가 사실 그렇네요. 나왔었는데 예. 3분기부터 한 2만 건, 그다음에 4분기 때가 27,000건 정도의 민원 건수가 발생을 했고요. 네. 또한 민원 건수뿐만 아니라 금액도 볼 수가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 나오지만은 한 164억 정도의 어떤 부정상황 피해 금액이 나오고 예. 4분기 때가 한 222억 정도의 피해 금액이 나오거든요. 네. 3분기부터 높아진다.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그러니까 학예 이제 휴가가 있고요. 무엇보다 또 추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해외여행 많이 나가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그 피해 유형은 어떨까요? 뭐 분실 도난 사고가 네. 좀 제일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분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통계를 내보면 분실이 아니라 위변조가 더 많았습니다. 위변조가요? 네, 그러니까 카드를 위변조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16년부터 18년까지의 이제 분쟁 조정을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네. 총 한 549건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서 1위가 카드 위변조가 한 178건에서 31% 차지했거든요. 이게 예. 1위였고요. 2위가 이제 카드 도난, 분실 이런 게 이제 2위네요. 2위. 그다음에 숙박 및 교통 부당 결제 3위. 뭐 해외 수수료 가다 청구 순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해서 사실 보면 카드 위변조가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지금 분쟁 신청한 건수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경우에 좀 발생하는 문제인지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면 좀 조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점원이 신용카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카드를 가져가서 결제를 했는데 얼마 후 수차례에 걸쳐서 이 승인 문자가 왔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 위변조가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 그 특히 동남아 쪽 많이 해서 카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긁죠. 예,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긁지 않고 요즘에 이렇게 삽입하는 꽂죠. 방식을 네, 씁니다. IC 그러니까 카드. 그렇죠. 네, 왜 그런가 봤더니 IC 카드 직접 회로 같은 경우는 변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틱은 변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마그네틱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위변조가 쉽사리 이렇게 나오는 어떤 사례들이 많았고 네. 해결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보시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카드를 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곳에서 결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쫓아가셔야 됩니다. 쫓아가셔서 결제하는 장면을 제가 봐야 되는 네, 거군요. 실제적으로 이제 결제하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결제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한적한 곳에 있는 ATM기에 가셔서 인출하는 거, 이걸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예. 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있는 ATM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잠깐 가방을 내려놨어요. 근데 그 맞아요. 사이에 분실이 됐단 말이에요. 지갑하고 카드가. 그렇죠. 이런 경우 그 많죠. 뒤에 수차례 부정 사용이 발생을 했어요. 네네. 문자 같은 게 막 날아오거나 예.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이때 같은데.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분들은 이런 사례가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예. 어떤 거냐면 되게 빈번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점에 갔는데 누군가가 물이라든지 음료를 줬는데 그걸 먹고 기절한 상태. 그런 다음에 이제 카드가 이제 위변조되거나 분실 도난 사례도 빈번하게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해결 방안은 역시나 믿지는 않는 거죠. 예, 남이 주는 음식이라든지 남이 주는 물 같은 거는 절대 먹지 않는 거가 네. 기본적인 되겠고, 두 번째로 본다면 카드를 만약에 내가 분실했다, 도난당했을 때 그 즉시 사용 신청의 중지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사례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 두 번째로는 복제된 사실을 모르고 귀국할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위치를 카드사가 파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내로 왔는데 해외에서 만약 카드가 긁어져요.
그러면은 자동 차단하게 됩니다. 이걸 서비스를 신청하셔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의 서비스를 꼭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만약에 현지에서 도난을 당했다 했을 때는 현지 경찰에 꼭 사실원 증명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누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해외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걸 입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현지 경찰에게 사실원 확인서를 꼭 받아내시는 것이 그래서 귀국한 후에 카드사에게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네네. 증빙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꼭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네네. 그 문자 온 것까지만 확인을 하고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액수를 확인했더니 맞아요. 내가 실제로 결제했던 금액과는 좀 네네. 다른 경우를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원화 결제 서비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갔을 때 원화로 결제하게 돼요. 이게 네. 뭐냐면 원화 결제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화 결제되고 달러로 되고 다시 한번 또 원화로 되는 그렇죠. 이런 사례가 그러니까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외 여행이 자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원화 결제 서비스 차단 서비스를 꼭 신청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수료를 좀 덜 피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예. 뭐 지금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피해 사례를 보면은 뭐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시 뭐 여러 가지 보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네. 기준이라든지 절차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기준이 있는데 기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요. 해외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신용카드의 약관에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카드의 약관에 따라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보상 기간 절차가 3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네. 이제 기다리다가 지치실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상 기준을 알아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요. 보통 우리가 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실사 조사를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국내 카드사에게 힘이 없어요. 무슨 대행 서비스만 해줍니다. 신고 접수를 대행만 해주고 실제로 가맹점의 어떤 조사 같은 경우는 해외 카드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피해 접수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안 분실 경우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 비밀번호 입력 거래인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해외 카드에 어떤 비밀번호를 내서 분실했을 경우는 내 책임이죠. 하지만은 내가 위압에 의한 경우, 아니면 폭력에 의한 경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폭행에 의해서 내가 비밀번호를 탈취당했을 경우에는 네. 현지 경찰에게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또한 절차가 좀 중요한데. 분실 도난 부정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그 즉시 카드사에 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즉시 카드사의 사용 정지를 신청하고라는 문구가 있어요. 여기서 좀 해석을 해드린다면 왜냐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청하지 않게 된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한 즉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분실한 즉시 아니면 내가 그걸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네. 신청하고가 신청하고가 있는데요. 신청하고 때 서비스 하나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분실했을 때는 카드 한 장만 잃어보지 않고 지갑 전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16년도 10월부터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했을 경우 다른 카드사에도 동시에 다시 이제 분실 신고가 되는 어떤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도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오늘 또 렌터카 피해 사례도 많아서 이 부분까지 알아보려고 네네.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네. 불러줘서 저희가 그 방법을 좀 오셔서? 알아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오늘 권혁중 외래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